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네, 네. 27기 역대 최연소 남성 고민노무사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군필 한정. 그럼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제일 어린 나이에 네네. 노무사에 합격한 네네, 그렇죠. 전국에서 전국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이 생긴 이래로.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아. 왜냐면 애초에 노무사 시험 자체가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고 나이대 자체가 높더라고요. 다들 그 응시하시는 분들이. 노무사가 어떤 거예요? 노무사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특히 제 채널 구독자들이 좀 어린 분들이 많아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동법이랑 관련한 변호사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 전담 변호사. 변호사는 원래 이제 민법, 뭐 형법 막 다 다루는데 저희는 이제 노사관계 관련해서 노동법만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로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보내는지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자격증? 국가가 공인하는 그러면은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일부를 노무사가 한다라고 봐도 네네네. 될까요? 조금 정확하게는 변호사가 재판에 들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빠르게 좀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 제도만 노무사가 담당을 하고 이제 거기서 안 되면 변호사한테 들고 가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좀 부당한 것 같다. 그럼 노무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무조건까지는 아니어도 노무사랑 변호사랑 비교했을 때 일단 노무사가 단가가 더 싸고 그다음에 노무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노무사를 일단 먼저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그런 근로자도 노무사를 찾아가고 사장님도 노무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회사마다 보통 인사팀에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담 노무사나 노무법인이랑 계약을 맺기도 해요. 컨설팅 계약. 네, 이런 거를 맺어두기도 해요. 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노무사 일만 보통 하게 되나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제 주변만 해도 그걸 스펙으로 써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노무사 자격증 자체가 물론 노동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배우는 분야 중에 경영학에 사람을 어떻게 뽑고 관리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효율적인지 같은 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R, 그렇죠. 인사팀 네네. 이런 쪽 들어가는데 유리한 거겠네요. 네네. 그쪽 분야에서 최고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난이도 되게 어렵나요? 노무사 시험 난이도는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많다고 하셨나요? 뭐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수능의 비유를 하자면 네. 전 과목 1점 맞을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 붙지 않나 약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최연소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제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2차가 서술형 시험 그리고 3차는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5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쉽거든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과목 정도의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한 번에 보는 느낌? 객관식이에요. 네, 그리고 객관식이죠, 전부. 그러니까 나름 할만한 거죠.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워져요. 2차는 거의 경쟁률이 1차가 쉬워서 그런지 뭐 20대 1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빡세거든요. 근데 2차의 난이도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관식? 네, 완전 주관식 서술형이고 문제 자체도 어떤 실생활의 사례를 던져주고 이 사례에서 뭐 어떤 벽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한 6장 정도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여가지고요. A4 6장? 그 전용 답안지가 있는데 A4 6장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그 정도고 총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한 24장 정도 A4. 약간 대학교 시험이랑 좀 느낌은 비슷한. 네, 약간 그렇죠. 엄청나구나. 네. 거의 근데 모든 국가 시험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네네. 저는 이제 준비해 볼 생각을 약간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만에 그럼 준비해서 붙은 거예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준비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한 7개월,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붙은 것 같고요. 하루에 2시간씩
6, 7개월. 네, 아마 전업으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할 거라면은 한 2달 정도만 해도 붙지 않을까. 충분히 붙지 않을까. 생각은 1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음. 2차는 2차는 본인은 얼마나 준비했고? 저는 운이 좀 좋았죠. 1월부터 9월까지 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한 건가요? 네, 9개월 정도 했다고 보면 무난하겠네요. 되게 금방 딴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만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돼서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평균은 어느 정도 준비해요? 2년 정도 준비하시면은 한 50%, 60% 정도가 2년에 붙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수생도 보면 꽤 많고 이게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가에서 이제 수험가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제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한 걸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주워 듣고 지금 좀 대략적으로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수생은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장수생까지 봤어요? 아, 제가 이번에 27기 합격하신 분 중에 시립대 법학과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법학과가 없어진 지 꽤 돼가죠. 그렇죠. 네. 한 7번 정도 시험을 보셨다고 하셨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도 제가 본 최장수생. 시험 붙고 나면은 네. 이게 뭐 노무사를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만약에 노무사를 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무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돈을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노무사 협회에 내고 교육을 다 모든 노무사들이 모여서 받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달 동안. 네. 그거 수행하고 난 뒤에는 이제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실무 수습을 6개월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노무사 협회에다가 100만 원 정도 내고 노무사로 일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합격하고 나면은 200만 원 정도 네. 돈이 들어가고 교육 한 달, 실습 6개월 네네, 그 받고 정도. 나면은 노무사로 활동 가능. 네네. 실제로 그렇게 7개월만 하고 노무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기는 쉽지 않아서 보통 한 2년 정도까지는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 일 배우면서요.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그렇게 최연소로? 저는 어떻게 붙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맨날 난 떨어졌다, 큰일 났다 말면서 우울하게 항상 이렇게 틱딱한 에너지를 뿜기면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생각과는 다르게 되게 좋은 점수를 붙었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별로면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학습 네. 방법을 제가 말해도 되는 수준인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자신한테 확신을 준 공부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본인은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붙을지 모르겠다. 정확히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하지만 나는 최연소. 하지만 난 붙었다. 너무 도발적인 발언.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학원 커리큘럼을 거의 똑같이 따라갔어요. 시키는 거 다 하고 학원에서 강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그걸 하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워라 이러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시간 자체를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노무사 시험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흘려버리네. 이 핸드폰을 없앴거든요. 핸드폰을 거의 집에 일단 무조건 두고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서 독서실에 갔다가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집에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못 보게 근데 일단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사람이랑 연락은 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집에다 놓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한 12시, 1시 이쯤에 들어와가지고 좀 핸드폰 좀 보다가 핸드폰은 집에만 놓고 밖에 네. 다닐 때는 핸드폰 없이 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자기 전에 잠깐 외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려고 한 거죠. 여자친구도 없었겠네요 그때. 네 여자친구 없었고 지금도 1년을 4등분해요. 그래서 0기, 뭐 1기, 2기, 3기 대충 뭐 이런 애칭으로 부르는데 0기 경우에는 한 8시간, 순공부 시간 8시간, 화장실, 밥, 잠자는 시간 다 빼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시간만 체크했을 때 한 8시간, 그 다음에는 10시간, 1기에는 10시간, 그 다음에 2기, 3기 때는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빼고는 거의 독서실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술도 한 잔 마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도 한 번 봤네요. 딱 한 번. 그 광주 사는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그 친구 한 번 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엉덩이인 것 같아요. 역시 머리가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일단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나.
근데 확신은 못 주겠네요. 아 근데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네,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공부는 엉덩이로. 그렇죠. 근데 이게 지키긴 되게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뭔가 스스로한테 결심한 걸 지키려면은 네. 어떤 부분을 포기를 해야 그에 대한 그 대가로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심리학 이론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노무사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포기를 하니까 약간 내가 이걸 이미 잃고 한번 끊어낸 친구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계속 눈에 보이는 곳에 제 결심을 두는 거예요. 방문 앞에다가 약간 붙여놨거든요. 노력은 뭐 배신하지 않는다라던가 뭐 이런 괜찮은 문구들 좀 골라서 명언 이런 거 좀 갖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보고 자기 전에 그걸 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좀 스스로를 다 잡는, 흩어지지 않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대 스스로한테 좀 약간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해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게 타협하지 않는다.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징으로 술을 끊었죠. 네네, 약간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이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거니까 지키는 방법을 약간 좀 제 팁 약간 말씀드린 겁니다. 무언가를 포기해라. 네, 그리고 눈에 보이게 붙여놓고 네. 그리고 스스로한테 엄격하라. 스스로한테 합격하라. 이 세 가지가 저- 최연소 군필중 최연소 노무사. 너무 자극적인 타이틀 뽑아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열심히 살고 있죠. 대외 활동도 하고 연합 동아리도 하고 덕분에 또 우리 사과쌤도 만나고 아 그래요. 그런 거 대외 활동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또 새내기 코칭 그거 함께 하셔가지고 맞아요. 멘토로 활동하고 네, 네. 노무사 멘토. 국가고시 멘토로 들어가서 네네네 재밌었죠. 큰일이다. 뭐라도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여러 가지 도전을 시작했는데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일단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25살입니다. 25살이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이 조금 애매한 게 노무사를 따고 나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노무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인사팀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은 이제 로스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스쿨을 고민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점이 0 학점이 0 좋지 못해서 3.9인가 8인가 그 정도여가지고 근데 로스쿨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4.0은 못해도 넘어야 되고요. 네네. 저번 학기에 많이 복구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 준비하려고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인간 강사 같아. 대화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은 노무사 시험 되게 어렵고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잊을 게 많은 뭐 그런 시험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저한테는 그런 시험이었고 근데 주변에 붙은 사람들 보면 제 주변에 동차로 붙은 여자분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23살에 붙으셨는데 그분 그러면은 그렇죠. 여자분들은 훨씬 빨리 붙으세요. 22살이 아마 여성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 제가 24시고요. 네. 근데 그분은 하여튼 공부 시간이 7시간? 7시간 정도였어요. 하루에.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막 저처럼 무식하게 안 해도 붙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좀 이 영상을 보고 저 시험 너무 좀 진입하기 꺼려진다,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좀 확실히 힘들긴 한데 붙고 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약간 이제 진로 고민이 많이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무사 되면은 이제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노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원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뚫어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사회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아보고 그런 걸로 부모님도 도와드려보고 하면서 되게 자기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투자할 게 많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큰 시험인 것 같으니까 진입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판단해서 진입하신 다음에 원하는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공인노무사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동이 카페, 그러니까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 네, 거기가 완전 노무사 정보,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허브거든요. 너무 뭐라고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네. 동이 카페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라고. 동이. 동이 카페 아니면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 다음 카페입니다. 거기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강이 좀 비싸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보면은 프로모션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5%에서 10%씩. 이것도 약간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할인이죠.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좀 뭐 나중에 다른 걸로도 한번 촬영해 보시겠어요? 다른 거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또 뭐 카메라 끄고 얘기하죠. 네, 안녕. 여러분, 사과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아.